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수 신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반등세 있었죠. 오늘 코스피는 1.87% 상승을 하면서 2,663포인트 선에서 장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은 2.78% 상승을 했는데요. 872포인트 선에서 장 마감 지었네요.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네, 코스피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 외국인의 매도 우위 보인 가운데 개인이 2,735억 원, 기관이 4천억 원 가까운 물량을 담아들였고요. 외국인은 7천억 원 넘는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네, 코스닥은 개인 홀로 매도 우위에 가담한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 매수 보였습니다. 기관은 774억 원, 외국인도 760억 원 물량 담아들인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1,600억 원 매도 보였네요. 네, 이렇게 수급 상황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이주호 전문가님입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희부터 인사를 나누도록 네. 하고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전문가입니다. 자, 1월 시장 많이 힘드셨죠? 그 힘든 시장, 어려움 속에서도 좀 견뎌내고 계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느낌 매매, 그냥 감정에 따른 매매가 아니라 정말 매수를 왜 해야 되는지, 정말 매수 타점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나왔습니다. 제 실명을 걸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실명을 걸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방송에 들어와 주시는 전문가님들 중에서 실명을 쓰는 전문가는 유일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유일한 전문가님이세요. 이름을 걸고 또 매매를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정직하게 또 투자하시겠다, 투자 매매 전략 알려드리겠다라는 이야기겠죠. 네, 맞습니다. 네, 노란톡방 입장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만든 따끈따끈한 신상 노란톡방입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을 하셔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이주호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7시부터 8시까지 오늘 함께 해주시니까요. 이 사이에 꼭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이 기본에 충실을 하자 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맞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자, 일단은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말은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유와 근거를 알고서 매수를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한 줄 평은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앵커님, 가치 투자와 트레이딩 중에 앵커님의 선택은 어떤 겁니까? 예전에는 트레이딩이었는데요. 네. 요즘에는 많은 하락세를 보면서 가치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둘 다 중요한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네. 둘 중에 어떤 게 정답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당연히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3%, 4% 짧게 나는 수익 내고 매매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데 2022년 하락장에서는 어땠습니까? 내가 매수만 하면은 다음날 빠져버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강제로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시진 않은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본에 충실하자,
가치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다음을 또 말씀을 드리면 앵커님께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네, 자, 좋습니다. 투자를 하시는데 네. 게으른 똑똑이와 네. 부지런한 사람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고 보면 네. 앵커님은 어떤 투자자가 되고 싶나요? 네, 저희 좌우명이기도 하고 이 게으른 똑똑이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네. 요즘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바쁘십니다. 뭐 회사원분들도 계시고 주부분들도 계시고 뭐 대학생들도 있을 거고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아니 열심히 아침부터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 분석을 하고 커피 한 잔 제대로 할 여유를 못 즐기고 계속 호가창을 보면서 이 3%를 언제 내가 수익을 내나 이렇게 맨날 고민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자, 아니 나는 열심히 기본적인 분석과 열심히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왜 사야 되는지 파악을 하고 한번 매수를 하고 지켜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편합니까? 왜? 매수해놓고 그냥 여유롭게 자기 시간을 가지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주제처럼 기본에 충실하자, 게으른 똑똑이가 되자라는 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자는 말은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건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실 만한 내용인데 기업 분석에는 재무제표, 뭐 실적,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뭐 거래량 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슈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것에 들어가는 소재들이 되는데요. 근데 시청자분들은 매수 전에 이걸 확인하시나요? 자,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연애를 하시거나 쇼핑을 하실 때는 정말 계획적이고 꼼꼼하게 준비를 하십니다. 예를 들면 소개팅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이성을 만날 때 어떤 걸 해야 되지? 어디를 가야 되지? 이런 계획적인 것을 준비를 하십니다. 또한 쇼핑을 하실 때도 단돈 10,000원짜리를 구매하시려고 하더라도 블로그를 보시거나 후기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결정해서 구매를 하십니다. 그런데 주식은 왜 매수하실 때 항상 느낌, 본인의 생각에 맡기시고 감정에 맡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수를 하면 오를 것 같은 기대감, 그걸로 매수를 많이 하실 텐데요. 저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줄이고자 나왔고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자 이 말은 주식의 정석, 고등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할 때 수학의 정석을 보는 것처럼 저는 이 기본에 충실하자가 주식의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네요. 진짜 저도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주식을 할 때 정말 재밌게 트레이딩 위주로 네, 했다가 네. 전문가님 말씀처럼 급등하는 종목 무조건 따라갔다가 막 물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 같이 투자해야 되는데 네. 라고 기본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주식에도 정석이 필요하다는 점 정말 와닿네요. 네, 이런 주식의 정석을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 주셔야겠죠. 전문가님 이름을 걸고 사명을 다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노란톡방 입장을 해 주셔서 전문가님 괴롭혀 주시길 바랄게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이주호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조금 더 입장이 빠르신데요. 지금 제 손 가리키는 이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실시간으로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비밀번호는 없습니다. 대신에 전문가님이 방송하는 이 8시까지 들어오셔야 오픈 채팅방이 열려 있습니다. 꼭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계속해서 기본에 충실하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왜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수하는데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 오를 것 같아서 아니면 친구가 오른다고 해서 매도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이유와 근거를 찾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기본에 충실한 종목이 시장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장에서는 조금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락장에서도 크게 하락하지 않고 버텨주는 그런 힘을 가진 게 바로 기본에 충실한 종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절대 주식은 없다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주식 방송에 많은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방송을 보거나 노란톡방에 들어가셨는데 이거 매수하면 내일 100% 오릅니다. 이런 말 하는 거는 좀 저는 사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절대 주식은 없습니다. 오르고 내립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냐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 나온 이유는 자, 기본을 충실한 종목에서 2020년 폭등할 텐베거 종목이 나온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종목에서 이 좋은 종목이 나온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텐베거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텐베거가 뭘까요? 10배 오르는 주식인데 아. 그 야구에서 이렇게 제가 야구를 잘 몰라서 여기 텐베거가 배트로 그런 공치는 뜻이었군요. 저게 네.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좀 거기서 따온 용어입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기본적인 이 기본에 충실한 종목이 10배 이상 수익을 낼 수 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이런 종목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오늘 만든 따끈따끈한 노란톡방 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 바로 가능하십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재들이라고 좀 보네요. 이거 이제 시황인데요. 네. 자, 1월 달에 국내 증시가 하락했던 악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미국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계속 커졌다는 건데요. 사실 1월 그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정확하게 몇 번 하겠다라고 딱 집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할 수 있을 때 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죠? 몇 번 할지 모르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국내 증시가 더 하락하고 불안감에 쌓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호한 발언 때문에 오히려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도 요동치는 1월 달에 그런 형태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부분이 참 정말 투심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어젠가요? 댓글을 봤는데 코스피랑 코스닥 어제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댓글에 보니까 러시아랑 우리나라가 전쟁 났냐, 우크라이나랑 우리나라가 전쟁 났냐. 그러니까요. 왜 우리나라만 죽어나는지.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참 좀 보면서 좀 안타까웠고요. 세 번째는 오스템 임플란트와 에코프로브엠 네. 이런 기업의 윤리성 이슈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지수 하락에 많은 영향을 줬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이슈로 수급이 꼬였다. 무슨 말이냐면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종목들을 매도하고 그 공모주 청약에 돈을 넣어버리니까 수급이 계속 꼬이게 되는 겁니다. 막상 상장을 하고 나서도 사실상 수급이 아직 완전히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월 달에 좀 악재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국내 시황은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반등이 좀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변곡점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이 변곡점이라는 게 무조건 상승한다가 아니라 뭐 앞으로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상 오늘의 이 변곡점을 만들어 준 것은 기본에 충실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그 실적들이 결국에는 지수 반등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국내 시황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함주평 코너와 또 맞물리는 그 이야기인데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삼성전자 2.8% 상승을 했고 LG에너지솔루션 역시나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수급이 꼬였다라는 이야기처럼 10% 넘게 오늘 네. 또 하락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LG에너지솔루션 많은 분들께서 따상 예상하고 막 연상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이러한 흐름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이 기대감이 많았어요. 기대감이 많았고 약간 좀 지금 주가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사실상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그 기업의 윤리성 이런 부분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분식회계 이런 악재들이 많다 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거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거고요. 근데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눌렸다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의 또 관심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코너에서 이야기를 또 엿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이주호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번 시간은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이슈가 됐던 종목들 하나씩 살펴볼 시간인데요. 위메이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이 디파이 클레바에서 이자 과잉 지급 사고 속에 오늘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위메이드 8% 하락을 하면서 11만 6,400원에 오늘의 종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의 하루 흐름 한번 살펴보시죠. 12만 6천 원대 주가가 10만 원 선까지 빠지기도 했어요. 그 뒤로 소폭의 반등세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8%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회사는 어땠을까요? 위메이드 맥스는 4.79%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25,850원의 종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역시나 위메이드와 마찬가지로 27,150원이었던 이 시초가가 23,800원 선까지 바로 급락을 하는 모습, 12시 부근부터 조금 반등세가 나오긴 했는데요. 하락을 좀 많이 하는 모습이었네요. 위메이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악재 때문에 좀 크게 하락을 했다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네. 정정 기사가 나와서 뭐 이런 식으로 반등한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상 저는 위메이드가 2021년에 메타버스 NFT 대장주를 이끌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사실상 저는 그 부분이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이 선반영되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선반영돼서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 2022년 1월 들어와서 계속 하락하고 있고 조정이 거의 50% 정도 나온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조정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메타버스랑 NFT가 기대감은 있어요. 근데 현재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리고 P2E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사업성 부분이 어떻게 될지 아직 미지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기가 아니라 장기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뭐 저점이다,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지켜보고 관망하는 게 조금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위메이드에 대한 의견은 지켜보고 좀 관망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 남겨주셨네요. 좋습니다. 오늘장 이슈됐던 위메이드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오토엔입니다. 이 잠시 멈춤, 이 투자주의 종목 지정 속에서 오늘 좀 급락세에 있었네요. 오토엔 16.58%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정말 이 상승 종목의 오토에 항상 있었어요. 급등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 투자주의 종목 지정 속에 하락을 했어요. 2만 원대의 시초가가 16,700원 선까지 저점을 찍어내기도 했었네요. 이 오토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토엔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 이후에 상한가가 여러 번 나오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사실상 이 회사가 사업성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뭐 자동차 부품주인데 자동차 대장주들이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이 종목이 이렇게 상한가를 여러 번 기록했다는 게 사실상 일단 뭐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렇게 수급이 몰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미 하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자동차 관련주들, 현대나 기아차들이 조금 살아나는 선에서 접근하시는 게 조금 좋다고 보고요. 지금 이렇게 급락하는 상황에서 여기는 바닥인가? 여기가 매수 타이밍인가? 공포에 사야 되나?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이것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차트를 한번 살펴보니까 네. 오토엔이 3번이나 상한가를 네, 기록을 했네요. 맞습니다. 불과 상장한 지 일주일 조금 넘게 있었는데 정말 3번이나 넘게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그 기대감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네. 기대감과 뭐 수익성이나 사업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수가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간 이후에 이제 물량이 기관들이랑 외인들이 매수를 했다가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이제 받쳐주니까
그러면서 외국인 기관이 더 팔아버리는 이런 형태가 나와버린 거죠. 사업성은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좀 길게 보실 거면 저는 매수하셔도 지금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토엔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까지 또 살펴봐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바이오젠 삼성 에피스 지분 매입 소식 속에서 오늘 상승세가 있었는데요. 네. 삼성 에피스 지분을 100%나 인수를 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3.79% 오늘 상승세 있었고요. 71만 2천 원이었던 주가가 74만 9천 원 선까지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네요. 3.79% 상승세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오늘 이 상승은 유상증자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앵커님은 그럼 유상증자가 호재라고 네. 생각하세요? 악재라고 생각하세요? 유상증자 대다수가 악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때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제 화면에 보시면 네.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상증자가 예를 들어서 운영 자금이나 채무 상환 이슈로 인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는 보통 악재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니 운영 자금이 없고 뭐 채무 상환을 해야 돼 빚 갚을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악재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시설 투자, 시설 자금 금액이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이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수를 해서 어떤 신규 사업을 진행한다, 시설을 투자해서 뭔가를 하겠다, 투자의 관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호재로 적용이 됐고 오늘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투자의 의미로서 또 유상증자를 단행했다라는 이야기 속인데요. 에피스를 2.7조 원에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신약 개발 전략 등의 동자 추진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호재는 굉장히 큰 호재일까요? 그럼요.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시총이 큰 종목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CMO 쪽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3% 정도가 올랐다는 거는 좀 굉장히 의미 있는, 물론 지수가 상승세가 나와서 올라준 것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개별 호재로 오른 것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봐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다음 종목은 DKT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올해 폴더블폰의 대중화 강조 속에서요. 이 FPCA 납품 무각이 또 오늘의 이슈였네요. 10% 오늘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13,600원에 오늘의 종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장 막판까지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12,350원이었던 시초가가 13,850원 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폴더블폰 관련주들도 좀 살펴볼까요? 오늘 지수가 좀 빨간불을 켜면서 이 폴더블폰 관련주들도 반등세가 나왔는데 BH가 오늘 상승세가 좀 있었네요. 9.46% 급등세 보였고 에스코넥 3.67%, SK이노베이션도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삼성전기 3.79%, 파인텍 4.5%대, 캠트로닉스가 오늘 6%대로 상승폭이 좀 더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DKT? 네, 일단은 뭐 종목도 나쁘지 않고요. 재무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삼성과 엮이면은 다 좋아요. 뭐 삼성이랑 뭘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일단은 오르고 시작합니다. 그게 가장 큰 포인트인데 폴더블폰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랑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섹터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폴더블폰을 출시한 게 삼성전자 말고 지금 공식적으로는 없잖아요. 물론 뭐 LG에서는 이미 철수를 했고 그리고 뭐 아이폰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우선적으로 삼성이 약간 이 시장을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상황인데 만약에 삼성이랑 뭔가를 해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반응한다. 바로 즉각 반응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좀 길게 보셔도 저는 이쪽은 왜냐하면 12월 말쯤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가 나왔었어요. 그랬었죠. 네, 재차 조정이 왔는데 네. 지금 이런 이슈로 다시 부각이 된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DKT 긍정적으로 좀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말씀처럼 무슨 이
예전에 이제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뭐 기업을 갈 때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수님의 이 추천서 네. 받는 것처럼 이 네, 상선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 좀 약간 믿고 보는 기업으로 좀 상승세가 요즘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폴더블폰 관련주들 좀 더 살펴볼게요. 이 중에 대장 주격을 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라고 좀 생각하세요? 일단은 파인 네. 테크닉스가 좀 약간 대장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KH 바텍도 좀 두 개가 약간 좀 대장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파인 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12월 달에 많이 매집했다가 네. 일단 매도 물량이 좀 나오긴 했는데 저쪽 회사가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끌어서 올릴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2022년 실적도 저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고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폴더블폰 관련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문가님의 또 관심 종목을 두 종목 알려주셨습니다. 뭐 종목 알려주신다고 지금 바로 매수를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타이밍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타이밍 노란톡방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꾸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전략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해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이주호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입장이 또 가능하십니다. 생방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진양폴리네요. 이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108% 증가를 했네요. 호실적의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12% 상승률이 좀 꽤나 있었습니다. 8,000원에서 오늘의 종가 마무리 지었는데 고점에서 마무리를 지었네요. 7,000원이었던 주가가 8,000원까지 1,000원 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제가 아까 한 줄 평으로 말씀드렸던 기본에 충실하자가 딱 들어맞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종목이 옛날에 그 정치 테마주로 좀 엮이면서 급등락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 거는 좀 정치 테마주랑 엮인 게 아니고 좀 실적으로만 주가에 강한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급등 이후에 이것도 단기적인 조정이 좀 나온 상태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계속 주시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물론 실적이 좋아서 상승한 종목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선반영 됐거나 아니면 이게 어떤 변동성이 또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투자하실 때 급등했던 종목은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염두하고서 접근하시는 게 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대로 제가 지금 차트 흐름을 살펴보니까 정말 찬찬히 올라와준 주식 중에 하나네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전문가님이 급등을 한 종목들 또다시 또 급락을 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매수 타점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진양폴리 함께 이 포트폴리오 꾸려가시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여기까지 오늘 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이주호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오늘 처음 만든 따끈따끈한 노란톡방입니다. 신상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매매 전략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주시광 필살기 코너입니다. 전문가님의 이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전문가님이 오늘 많은 자료 준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가지고 오셨네요. 네. 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저는 이제 2022년 반도체 시장을 이끌 핵심 키워드 중 하나를 DDR5로 뽑았는데요. 일단은 뭐 DDR5 쪽이 워낙 좀 뭐랄까 지금 아직 만들어져 있는데 공급이 제대로 안 됐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DDR4 출시했을 때 이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거 앵커님 이거 혹시 아시나요?
DDR이라고 해서 시청자분들께서 이 DDR이라고 네, 해서 제 세대입니다. 네. 네, 네. 오락실에서 보던 네. 그 댄스 레볼루션. 네, 이거 그거 잘했으면 아닙니다. 짱이었어요. 네, 네. 이거 잘하시는 분들 많았죠. 네. 근데 일단 뭐 이거 DDR이 뭐냐고 시청자분들께서 아. 궁금하실까봐 좀 약간 재미로 한번 가져 나와봤고요. 그렇군요. 네, DDR 제가 말씀드리는 그 DDR이 뭐냐면 자 이겁니다. 더블 데이터 레이트라고 하는데요. 네. 그 쉽게 말해서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그 램입니다. 램. 뭐 32기가짜리가 있고 16기가짜리가 있고 대부분 이제 PC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직접 그래픽카드 옆에 있는 걸 뺐다 꼽았다 해보셨을 텐데요. 그거를 말하고요. 5는 왜 붙었냐? 5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폰도 1세대, 2세대, 3세대 있었듯이 네. DDR5, 5세대 DDR 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에 D램 수요 증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뭐 네. 스마트폰, 서버, PC, 특히 서버 쪽에 좀 수요 증가율이 많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쪽 D램 시장 그 수요 증가율이 계속 커지면서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DDR4에서 지금 DDR5로 넘어가는 교체 수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텔 12세대 CPU는 이미 출시를 한 상황이고요. AMD도 라이젠 다음 버전을 2022년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서버용 PC CPU 2022년에 출시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새로운 버전의 CPU가 출시되면은 왜 DDR5가 필요하냐 이렇게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보통 지금까지 2014년 이후에 DDR4램을 7년 정도 썼습니다. 근데 이제 CPU가 DDR5를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 출시되는 CPU는 DDR4가 지원이 안 돼요? 물론 그거보다 성능 면에서 DDR5 램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서 메인보드나 이거 만드는 PCB 업체들도 DDR5에 호환되는 메인보드를 만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체 수요로 인해서 수익성이 기대되는 부분이 바로 DDR5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DDR5 시장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후공정 소켓인데요. 이게 바로 D램 검사 부품을 이렇게 검사하는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D램을 만들면 이거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그 후공정, 그거를 이제 후공정 소켓이라고 하고요. 네. 이걸로 테스트를 걸쳐서 이제 물건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 후공정 소켓은 빠질 수가 없겠죠. 그렇겠네요. 이 시장에서 계속 램을 만들어내고 공급이 증가된다고 한다면 이 후공정 부분은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DDR5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2020년에 SK 하이닉스에서 세계 최초로 DDR5 램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속도나 전력 소비 측면 부분 기능성이 상당히 개선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올해 D램 세대 교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PU의 교체로 인해서 교체 수요가 많아지고 본격화되고 이로 인해서 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 그동안 못 갔던 반도체들 이제 다시 한번 날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D램 부문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율주행, 전기차, 메타버스, 5G, 로봇 산업. 자, 앵커님, 이 4차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소프트웨어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드웨어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하드웨어가 기반이 되지 않고서는 이 기술을 구현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메타버스랑 로봇 산업, 자율주행 전기차 2021년 핫했던 키워드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대감이 있었고 사업성, 돈을 많이 벌어줄 것으로 생각되는 것들이 실제로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필수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2022년 그래서 시청자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래서 2022년 DDR5 대장주는 뭐냐? 예, 저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자, 오늘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께 한해서 제가 방송 끝나고 30분 내로 종목명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DDR5 대장주를 노란톡방에서 방송 끝나고 30분 안에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야겠죠. 이 네, DDR5 맞습니다.
5G, 자율주행, 아까 네. 로봇, 뭐 여러 메타버스 등등등 반도체가 다 들어가는데 이 관심 종목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이주호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조금 더 입장 가능하시고요. 빠르게 가능하시고요. 또 비밀번호는 없지만 이제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8시 안에 방송이 끝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와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방송이 끝난 30분 안에 분명히 알려주신다고 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DDR5 관련주 알려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함께 수익 얻어내자고요. 그럼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대장주 하나만 준비했냐? 아닙니다. 지금 뭐 DDR5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또 자율주행 쪽도 제가 종목들 여러 가지 준비해놨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셔서 다음 주부터 잘 같이 왜 이거를 매수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네. 함께 찾아가면서 좀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준비된 게 일단은 아. 상당히 빨리 끝났어요. 그렇군요. 네. 여기서 네. 끝나셨군요. 이 대장주 그럼 제가 한번 힌트로 아, 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좀 주실까요? 일단은 재무제표가 좋습니다. 재무제표가 좋다. 이 네. 종목을 사야 되는 이유. 네. 재무제표가 좋다. 그리고 네. 반도체 이 핵심인 DDR5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과 접목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약간 대장주 쪽인가요? 대장주라고 하면 뭐 대장주는 아니에요. 대장주는 아니고요. 네, 코스닥 쪽에 있나요? 네, 코스닥 쪽에 있고 코스닥 쪽에 있고 이쪽 소켓 대장주가 네. 아실 만한 대장주가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 종목은 아니고요. 좀 약간 그 종목은 아닌데 어느 정도 주가는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 주가에 3만 원, 4만 원. 네. 거의 많은 많이 힌트를 주셨어요. 드렸어요. 네, 자, 많은 지금부터 힌트를 드렸어요. 찾아봅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 지금 소무장 네. 관련주 PD님께서 띄워주셨어요. 3만 원, 4만 원. 지금 근데 너무 많아요. 장난하십니까? 지금 3만 원 다 4만 원. 너무 많죠? 네, 3만 원, 4만 원대인데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3만 원, 4만 원만 제가 읽으면 한미반도체 36,900원에 주가 형성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이 테마에는 없어요, 지금. 네, 일단 여기는 안 나왔고요. 여기는 없네요. 지금 일단, 3만 원대 제가 지금 찾고 네. 있습니다. 열심히 띄워주고 한미반도체, 있네요. 원익 IPS 네. 38,200원, 테스나 46,300원, 3, 4만 원대 지금 있고요. APTC는 아니네요. 네. A. 그리고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SC도 3만 원대에 있습니다. 많은 반도체 재료 부품주 중에서 거의 네. 3, 4만 원대로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어떤 종목이 또 일단 있을까요? 정답은 나왔어요. 정답 나왔어요? 네, 정답은 나왔는데 제가 불렀던 이 종목 중에 있는군요. 네, 제가 근데 이제 불렀 종목이? 저와 함께 하실 분들에게만 저는 알려드려야지 네. 여기서 공개적으로 오픈하기보다는 네.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맞히고 오픈을 싶은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한 5종목 불렀나요, 여러분? 이 5종목 안에 있거든요. 20%의 확률로 맞추실 수 있는데.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그렇습니까? 있어요. 뒤에 화면에 어쨌든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지나갔어요. 제가 하나가 지나갔고. 불렀을 수도 있고 안 불렀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지금 이 맞습니다. 와중에 워닝 머티리얼즈 36,000원 제 눈에 보였습니다. 네, 이 중에서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보시면 편하게 정답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전문가님께서 이 한 줄평 이야기를 하실 때 이 게으른 똑똑이가 네. 되어라고 하셨죠. 부지런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게을리셔도 돼요. 똑똑하시면 되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게으르게 똑똑하게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이주호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하신데요. 저희 전문가님 중에서 유일하게 실명을 사용하시는 전문가님입니다. 그만큼 이 투자에 진심으로 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전문가님이십니다. 들어오셔서 이 진실된 마음으로 많은 전략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조금 더 입장 빠르게 가능하시고요. 네, 전문가님. 오늘 첫 출연이니까 시청자분들께 그래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많으실 거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좀 더 드리면 좋을까요? 뭐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좀 남긴 했는데 네. 시간이 조금 더 남은 것 같아서 네. 앵커님 질문을 하나 더 받겠습니다. 좋습니다. 저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앵커님 질문해 주세요. 제가 네. 제 질문을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 첫 출연이신데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는데 특히나 SK 하이닉스가 6% 넘게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최근에 어제까지 좀 지수가 어제 지수는 뭐 코스피 코스닥 3% 네. 넘게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SK 하이닉스 오늘 반등세가 좀 이 시총이 큰 종목인데도 많이 올랐어요. 네. 이 종목 어떻게 권유를 하시는 종목입니까? 아니면 사실 지금 당장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많이 하락을 했었고 오늘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오늘의 그 변곡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만약에 2월 달까지 이어져서 상승 추세로 간다면 지금 매수하셔도 무방을 한데 만약에 그게 또 다시 한번 재차 하락이 나왔을 때 이제 그거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상 장중에 코스피가 2,600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반등한 상황이에요. 근데 네. 이거를 체크하지 않고 무리하게 매수하시기보다는 물론 SK 하이닉스는 좋은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이고 SD램 시장의 선구 주자이기도 하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그 DDR5와 겹치는 테마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장주가 되겠죠. 네. 근데 지금 당장 매수를 해라? 조금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재차 조정이 한번 나왔을 때 그리고 담아두시고 좀 끌고 가시는, 그러니까 이 끌고 가라는 말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매수를 한 번에 뭐 예를 들어서 비중을 50% 한 번에 매수해버리면 그 다음에 주가가 빠졌을 때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그렇죠.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중의 5%를 매수하고 그다음 또 빠지면 또 5% 매수하고 그래서 평단가를 낮춰놓고 만약에 반등했을 때 또 5%를 덜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조금씩 내가면서 길게 끌고 가시는 전략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 이런 끌고 가는 종목들이 바로 기본에 충실한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 준비하셨나요? 제가 아니요, 이거 갑작스럽게 준비 안 이렇게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잘 얘기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장기적인 전망과 네. 또 이야기들 남겨주셨는데 어쨌든 조금 더 조정을 받을 때 담아서 네. 수익을 내자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더 다른 거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네. 2%대 상승세가 좀 있었어요. 많은 분들께서 이 카카오 가지고 계신 네. 주주분들이 속상하시단 말이에요. 네, 이 카카오 네, 그룹주들. 저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아, 카카오? 카카오는 사실 저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랑 좀 다른 케이스가 네. 빅테크 규제로 인해서 계속 하락세가 나왔어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너무 자회사를 너무 많이 만들면서 먹튀 사건이 많이 일어났죠. 먹튀. 네. 네. 이런 말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예. 네. 먹튀 사건, 그러니까 오너들의 먹튀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네. 아까 그 말씀드렸던 오스템 임플란트랑 에코프로비엠이랑 약간 겹치는 거예요. 맞네요. 예, 왜냐하면 네. 주주들 입장에서는 괘씸죄가 붙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이걸 봤을 때 이거 괘씸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오너가 먹튀해? 내가 매수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당분간 카카오는 좀 쉽게 올라가지 못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지금 뭐 기부도 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는 맞습니다. 있는데 대표도 바뀌고요. 네, 근데 이 이미지 쇄신을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그리고 만약에 빅테크 규제가 바뀐다면 대선 이후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 빅테크 규제 완화가 되고 그 이후에 좀 이미지 쇄신이 됐을 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당장은 저는 카카오 좀 매수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일단은 추세 자체도 너무 큰 하락 추세가 되어 있고요. 지금 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윤리성 이슈는 없어요. 네. 윤리성 이슈는 없고 지수 빠지면서 빅테크 규제 나오면서 덩달아 빠진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차라리 만약에 카카오랑 네이버를 고민하신다. 저는 오히려 네이버를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카카오보다 네이버를 담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카카오 네. 그룹주들 한번 살펴보죠. 카카오와 카카오뱅크는 빨간불인데 이 카카오 게임즈는 보합이에요. 카카오페이는 1.56% 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네이버 2.3% 소폭의 반등세 나왔네요. 카카오와 네이버 중에서는 네이버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전문가님께서 아까 오스템 임플란트 이 카카오
등의 이야기들 해주셨잖아요. 오너에 대한 이야기들. 에코프로비엠도 있습니다. 그죠? 네, 맞아요. 에코프로비엠도 이 코스닥 시총 1위를 갔던 네. 종목이었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네, 됐네요. 오늘은 그 강보합권으로 마무리했는데 사실상 이렇게 윤리적인 문제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해소될 때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예를 들면 검찰 조사도 받아야 되죠. 법원에서 판결도 나와야 되죠. 해소되는 데까지 소비되는 시간이 너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종목을 끝까지 끌고 가겠다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분할 매수 측면에 있어서 조금씩 담아가셔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만약에 그게 검찰 조사에 봤을 때 크게 이슈가 안 될 정도의 결과가 나온다면 강하게 또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불안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 종목이 너무 좋아서 담고 싶다 하신다면 소액 조금씩 담아 가시는 전략을 가져가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이 내부자 거래에 대한 이야기 또 살펴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이번엔 또 셀트리온인데요. 네. 셀트리온도 분식회계 논란이 있었죠. 네. 이 종목 오늘은 셀트리온 그룹주들 일제히 다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네. 셀트리온도 15만 원까지 올라갔고 셀트리온 제약도 4.29%, 헬스케어도 4%대 상승을 했는데 셀트리온 그룹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장이 약한 측면도 있고요. 사실 분식회계 같은 경우는 옛날에 나왔던 이슈예요. 계속 나왔던 이슈인데 그거를 또 들춰내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저는 좀 심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의혹이 있으면 의혹이 풀려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또 코로나 치료제 이런 것들이 좀 이슈화가 돼서 좀 약간 해결이 돼야 좀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카카오와 좀 저는 비슷하게 보는데요. 지금 바이오 시장이 너무 안 좋고 코로나 치료제나 진단키트 쪽만 수급이 몰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망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는 게 더 좋다는 판단입니다. 네, 이번엔 정말 마지막입니다. 왜 이주호야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지 한번 준비된 이야기가 있을까요?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예, 저와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를 제가 크게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네. 일단 제가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을 매수하실 때 명분을 찾는 실력을 저와 함께 키워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실력도 키우고 또 제가 교육도 많이 해드릴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재무제표를 보는 법, PER, EPS, 뭐 PBR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미디어 방송을 통해서 제가 계속 소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병행하시면서 저와 함께 수익 내시면서 앞으로 계속 웃으면서 주식 투자하실 분들은 지금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달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 이야기까지 잘 들었고요. 보내드리는 시간이에요. 네,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매주 금요일 7시에 이주호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참여 방법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조금 더 입장 빠르게 가능하시고요. 이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왕 이주호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은데요. 저희는 1:1 유사수 신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일부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 더 새로운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